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치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쓰자. 나는 안 빼고 싶다. 요거 빼고 임플란트 하기 싫은데 뭐 몇 년이라도 더 쓰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분이 이를 빼게 생겼어요. 나이는 좀 있단 말이죠. 왜 빼게 생겼냐?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충치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잇몸뼈가 자꾸 내려가서 뿌리를 잡고 있는 뼈가 없다 보니까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게 곧 빠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아온 세월 동안에 잇몸뼈가 차근차근 녹아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염증 때문에 그런 거죠. 염증은 왜 생겼죠? 칫솔질이 잘 안 되고 뭐 치간칫솔 잘 안 쓰고 잇몸태들의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뼈가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를 안 빼고 조금 더 쓰겠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이가 그 자리에 잘 붙어 있어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는데 내가 칫솔질은 옛날하고 아무 차이가 없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뼈가 녹아서 없어져서 언젠가는 이렇게 빼진 걸 들고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3년을 더 썼다고 보십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죠? 이는 결과적으로 빠졌어요.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잇몸뼈는 그 요만큼 뿌리 잡고 있던 데마저 맞아 없어졌어요. 그럼 임플란트 심을 땅바닥에 더 없어진 거죠.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일을 안 빼고 조금 더 쓰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는데 자꾸 잇몸뼈가 내려가요. 근데 이 일을 안 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닦는 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까요? 제가 치과 의사예요. 오늘 이분을 처음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입안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그동안에 쭉 안 닦고 살아가지고 여기도 염증 저기도 염증 떼운 데도 많고 여기저기 잇몸에 피도 나고 있고 오늘도 잇몸뼈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남아있는 잇몸뼈라도 지켜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염증의 원인 물질인 그 이를 빼야죠. 그러고 나면 지금 있는 그 잇몸뼈라도 지켜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뺍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직까지 이게 약간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난 더 쓰고 싶다.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달라지시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깨끗하게 이를 잘 닦고 개과천선을 하면 그 이가 잇몸뼈의 높이가 유지되면서 3년을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럼 3년 후에 건강한 잇몸일 때 빼내고 임플란트 심으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변화도 없이 나는 조금만 더 쓸란다. 나는 이를 빼기 싫다. 그냥 깐난쟁이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잇몸뼈가 다 내려가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도 없는 그냥 내가 손해인 거예요. 자, 다시 치과 의사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안 빼겠다는 분 억지로 빼라고 그러는 거 설득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동안에 잘 못 닦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분 오늘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이빨을 닦게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 어렵고 힘들고 얘기 잘 안 듣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거 이걸 딴 사람이 그죠? 넌 꼭 그래야 된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빼야 될 것 같은데 빼고 그럼 임플란트 신겠습니다. 이런 환자를 치과 의사가 보죠. 나는 안 뺄란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서 쓰세요.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후에 잇몸뼈가 많이 망가져서 임플란트 심기 힘들어져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닦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또 다른 거 하나는요. 거기 임플란트 심는다고 치면 나머지 입안에 있는 치아들은 다 건강하냐는 거예요. 그놈 하나만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입안이니까 전부 다 이놈이 임플란트가 1번이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이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건 임플란트 할 거니까 포기.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는요. 어떻게든 잘 닦아서 나머지 2, 3, 4번은 임플란트 안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치과 의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이빨 망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오늘부터 정말로 작정하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과 달리 열심히 닦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치과 의사 선생님 내가 오늘부터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닦아볼 테니까
요 이 빼는 거 우리 2달만 늦춰봅시다. 그럼 치과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그럽시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바뀌면서 나는 조금 더 쓸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겪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또 다른 거 하나는 오늘 스케일링 안 해줘요? 오늘 뭐 치료라도 뭐 좀 받고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첫날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만 하죠? 입안 상태가 이래요 라는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잘 닦으면 돼요. 그래서 칫솔질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오늘 스케일링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계속 스케일링 받아보셨잖아요. 네. 스케일링 받아서 뭐가 달라졌어요? 또 다음번에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왜요? 칫솔질이 안 돼서. 그럼 다음번 스케일링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겨요? 잇몸뼈가 또 내려간 겁니다. 결국은 나는 안 바뀌는데 나는 가만히 누워있고 의사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칫솔질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바꾸자고 드니까 그동안에 있던 습관이라는 거, 오래된 내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걸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사실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맨날 칫솔 이렇게 문질렀는데 오늘부터 작정하고 연필잡 뒤잡고 한 개씩 닦아봐야겠다. 하루는 돼요. 다음 날은 될 거냐는 겁니다. 한 달 후에도 그게 유지될 거냐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진짜로 저 같은 치과 의사가 세상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국민이 이를 다 잘 닦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옆에서 좀 닦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고 그럼 또 알려드려서 조금 더 스스로 잘 닦게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저리주저리 떨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뺄란다. 그냥 놔두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치료해서 날 좀 고쳐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치과 잇몸질환 충치에는 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게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칫솔질 하는 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